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아시나요? 한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마을이라고 한다면 부산 아미동에 위치한 비석문화마을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전쟁 후 피난 시절 당시 일본인 공동묘지 비석으로 집을 짓고 살았던 피란민들의 절박한 삶의 흔적과 근현대사의 아픔을 간직한 곳입니다. 죽음과 슬픔이 공존하는 가슴 아픈 마을이지만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마을인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서구 아미동 마을에 있는 비석문화마을입니다. 부산에 유명한 마을이 많아서인지 비석문화마을은 좀 생소한데요. 한국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꾸린 마을로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시된 사진을 통해 아미동이 걸어온 역사를 잠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곳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 숨겨진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비석문화마을의 입구에 다다르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벽화가 먼저 보이는데요. 그 앞으로 비석이 놓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석 뒤의 집은 묘지를 그대로 활용하여 집의 축대로 사용한 집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는 이처럼 마을 곳곳에서 비석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 아미동 마을의 유래를 살펴보면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갑작스러운 해방으로 일본인들이 황급히 떠나고 난 뒤 일본인 조상들의 공동묘지만 남았는데 1950년 6.25 전쟁 이후 열차로 부산에 도착한 피란민들은 부산역 일대를 중심으로 피란촌을 꾸려나갔습니다. 거처 없이 무작정 식솔들을 이끌고 부산으로 피란을 온 사람들은 피란민들을 위한 수용시설도 있었지만 부산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로 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머물 곳을 찾아 천막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습니다. 국제시장, 자갈치 시장 일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서야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걸어갈 수 있는 아미동 고개에 터를 잡았는데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였던 이 지역은 그나마 땅도 고른 편이었고 평평한 비석들이 많아 건축 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집을 지을 마땅한 재료가 없던 시절 비석과 상석은 축대를 쌓고 계단을 만드는 건축 자재 그 자체일 뿐이었습니다. 아미동 일대의 계단이나 담장에는 이때 피란민들이 사용했던 비석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복마을 안심카페에서도 비석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담벼락에는 삶에 대한 의지를 담은 글귀가 적혀 있는데요. 그 아래에는 비석이 여러 개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비석들은 오래되어 비문도 마모되고 시멘트가 덧발라져 알아보기 힘든데 이곳의 비석들은 문양이나 글귀가
비교적 또렷한 편입니다. 한국 근대사의 큰 아픔을 겪고 죽음과 슬픔의 장소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흔적만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흔히 생각했던 비석이 아니라 비석은 어느새 마을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마을 지도를 통해 보물찾기 하듯이 곳곳을 둘러보면 비석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비석 하나하나를 찾아볼 때마다 이곳에 살던 분들의 고단한 삶이 떠오르면서 참 설명하기 힘든 묘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마을 중간에 있는 놀이터를 지나 마을의 곳곳 어디에서도 너무나 많은 비석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 중 피난민들에게는 공동묘지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가족들이 비바람을 피하고 누울 곳이 더 중요했을 것입니다. 아픈 역사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시간이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좁은 골목을 나와 밖으로 나오니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한국전쟁 당시부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픈 역사를 보여줌과 동시에 죽음의 공간 위에 삶의 의지를 뿌리내려 여전히 주민들이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삶을 이어가고 있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비석문화마을이라는 이름 안에 담벼락 위로 벽화가 그려지고 조형물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흔적을 기억하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익살스런 도깨비 조형물이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곳 구름이 쉬어가는 전망대에서는 빼곡하게 자리 잡은 부산의 전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미동 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우러져 이곳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사라지고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된 긍정적인 마을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피란생활박물관을 들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공간이었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피란생활박물관으로 멋지게 변신하여 이제는 피란 시절에 고단했던 삶뿐만 아니라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피란생활박물관은 주택의 리모델링을 최소화함으로써 역사적 의미가 담긴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건립되고 마을 공동체가 활발히 운영되면서 도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움트고 있습니다. 피란생활박물관은 마을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주택 9개 동을 활용하여 총 7가지 테마로 조성된 소규모의 생활박물관인데요. 첫 번째 전시관인 비석문화마을의 시작이라는 전시관에는 조그만한 방에 비석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석 뒤로는 레트로한 TV가 놓여 있는데요. 피란생활박물관이 생겨나는 과정의 이야기들이 담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미동 비성문화마을의 역사와 변화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공동 묘지터였던 이곳 아미동 비성문화마을에 일본 남학신을 지는 일본 귀신도 많이 출몰한다고 합니다. 또 그 시절 냄비도 없어 냄비 대용으로 주워서 사용한 게 알고 보니 유골함이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처음엔 왠지 오싹하기도 했었지만 그 시절 피란민들의 힘든 삶과 우리의 아픈 역사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비성마을의 묘석과 묘탑에 대한 설명도 이어지는데요. 피란민들은 대석과 상석을 이용하여 계단과 옹벽을 만들었고 이러한 묘석은 지금까지 140여 개소 이상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묘석은 기단, 계단 등과 같은 외부의 공간뿐 아니라 건물의 구조나 비석탑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묘석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성된 대형 가족묘지터 등에서 주로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시관을 나와 두 번째 전시관으로 이동하는데요. 전시관을 설명하는 가상 캐릭터로 등장하는 서기는 비성마을의 석에서, 미아는 아미동의 미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서기의 삼촌방은 서기와 미아의 아지트라고 합니다. 함께 책도 읽고 간식도 먹으면서 삼촌을 기다렸다고 하네요. (1950, 60년대) 피란민들의 주거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복을 비롯하여 그 시절 학생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 많이 보입니다. 등교할 때 가지고 다니던 책가방과 학업에 필요했던 주판과 연필깎이, 그리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책걸상과 그 당시의 교과서들. 세월이 지나도 그 시절의 모습을 가진 물건들을 보며 추억하고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던 서기 삼촌방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삶을 갖고 온 피란민들의 생활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다닐 만한 좁은 골목길이 이어집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이처럼 주택을 개조해 만든 전시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로처럼 복잡한 구조의 골목길이지만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조성이 되어 있어 조금씩 헤매더라도 그것조차도 즐거움이 되는 곳입니다. 미아의 집에서는 늘 재봉틀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계를 위해 재봉일을 하시던 어머니 곁에서 미아는 재봉틀을 신기하게 바라보았다고 하네요. (1950년대) 후반 국내에 재봉틀이 들어오면서 60, 70년대에는 재봉틀이 가정에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미아의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쓰시던 재봉틀로 어떤 옷을 만들었을까요?
5, 60년대에 사람들이 많이 입었던 의복과 정복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듬이, 숯불다리미, 가위 등 그 시절 어머님들이 쓰시던 옛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시절 생계를 위해 부업을 하셨던 미아 어머니의 봉제 공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금 미로 같은 골목길을 천천히 이동해 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마주한 곳은 주방입니다. 골목 끝에서 어머니가 밥 시간을 알려주는 외침이 들려옵니다. 오손도손 모여 밥 먹는 시간은 서기가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네요. 서기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으로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식사를 하던 곳입니다. 힘든 시기였던 만큼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 식사 시간은 지금보다 더 정감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미로 같기만 한 골목 사이사이를 걷다 보면 길을 잃기 마련인데요. 이곳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조용히 관람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걷다 보면 다시 어느새 다음 전시 공간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번 전시 공간은 비석상회라는 구멍가게입니다. 용돈으로 50원을 받은 서기와 미아는 곧장 구멍가게로 달려가는데요. 구멍가게에는 어떤 물건들을 팔고 있을까요? 비석상회 내부에는 그 시절 판매하고 유행했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생각보다 상품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뻥이요 소리를 내며 뻥튀기를 튀겨내던 기계와 옛 시절의 담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TV와 카세트 테이프를 넣거나 주파수를 맞춰가며 들었던 라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불량식품과 미국 국기가 그려진 밀가루 포대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생활용품과 식품을 살 수 있었던 구멍가게에서 추억의 물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쪽방과 이발소를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발소에 있는 쪽방에 사시면서 자갈치 시장에 노상일을 하러 가시는 아주머니 방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너무 평범한 모습입니다. 자개로 된 장식장과 다이얼 전화기 그리고 축음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장에 노상일을 나가시는 아주머니의 방처럼 보이지 않아 조금은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옛 생활상을 볼 수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950년대 초창기 때부터 현재까지 영업 중인 이발소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발소는 석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운영 중이라고 하니 세월의 흔적을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기와 미아가 이끄는 피란생활박물관의 마지막 공간인 비석사진관은 비석마을의 역사와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곳입니다. 피란 시절 당시 비석문화마을의 역사부터 이를 간직한 지금의 아름다운 순간까지 파노라마 같은 역사를 떠올려 봅니다. 내부에는 오르간이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고 사방의 벽에는 지역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다양한 사진 기록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기록한 사진에서부터 마을 곳곳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비석의 모습들까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마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우리가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보물찾기라는 지도가 있어서 이곳에서 알려주는 보물을 찾아가며 마을을 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해 보였습니다. 피란생활박물관을 모두 돌아보고 하늘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이곳에서는 천마산 자락이 한국전쟁 때 품은 숱한 피난민들의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산동네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망대 옆에는 아미문화학습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대한민국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 갤러리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진작가 최민식 작가는 가난했던 옛 시절 우리들의 모습을 한 컷 한 컷 소중하게 담아 전쟁과 가난 그리고 재건을 위해 분주했던 그날들의 기억을 전하고 있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맨몸으로 삶을 일궈야 했던 피란민들의 삶은 전쟁 그 자체였고, 그렇게 부산은 피란민들의 애환이 서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갤러리 내부는 자그마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최민식 작가가 담아내려 했던 부산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소, 희망, 숨소리, 이웃, 낮은 곳으로 라는 5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는데요. 근대화 시기 서민들의 고단한 삶, 그리고 힘없고 소외된 계층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나의 사진 기조는 무엇보다 민중과 같이 하는 삶에 있다. 우리 삶의 진실한 이야기를 민중에게 전하려는 사명감과 당위성. 이것이 내 사진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다양한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지만 참으로 따스하고 인간적인 느낌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특히 미소라는 주제의 사진은
전쟁 후 힘든 서민들의 삶 속에서 만난 순간이기에 더욱 가슴에 와닿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행복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입니다. 최민식 갤러리는 그가 찍은 1960, 70년대 사진을 비롯해 그의 카메라, 자필 강의 자료집, 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사진 등 30여 점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카메라는 그가 생전에 얼마나 사진을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나마 그의 사진을 빌려 삶의 고단함과 꿈에 대한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어려운 시절 부산의 옛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아미동 비성문화마을은 문화마을이기보단 역사마을이 더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근대의 역사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장소입니다. 죽음과 슬픔의 장소로만 남지 않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비석 위에 지어진 집을 중심으로 이뤄진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은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절박함을 기억하고 산동네의 감성을 녹여낸 문화공간으로 변화해 삶의 희망과 의지를 피워내고 있습니다.